어제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이 배심원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희연 교육감이 현재 당선 무효형으로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1심에. 앞으로 2심, 3심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3심 대법원이 이 여당의 거수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예. 자, 그럼 어떻게 전원이 다 유죄를 때렸냐? 그 배심원들이 특정 지역 사람들이다. 맞습니까? 그런 지금 소문이 있는데 이번에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단으로 뽑힌 사람들이 그 특정 지역 사람들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확실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자, 양비론의 의미는 알아? 네. 배심원들이 그 전원 강남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걸 직접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런 소문이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이제 이 조희연 교육감이 진보 교육감으로 당선이 됐는데 우선 해야 될 일이 나는 이 진보 교육감으로서 조희연 교육감이 먼저 했어야 될 일이 뭐였냐면 소위 혁신학교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소위 혁신 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우리 쪽을 더 먼저 다졌어야 됐다. 진보적인 그러니까 가령 혁신학교에 배정이 된 고등학생이 자퇴하겠다고 그런 분위기잖아. 그러면 혁신학교가 훨씬 대학 진학률이 좋다라는 걸 먼저 입증했어야 됐다. 조희연 교육감이 제일 먼저 했어야 될 일은 뭐냐면 혁신학교의 학부모들과의 접촉점을 넓히고 그래서 왜 혁신학교가 필요한가 그리고 이 혁신학교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범을 먼저 만드는데 한 1, 2년은 집중했어야 됐다라고 전 생각해요. 예. 그걸 먼저 한 1년 동안 집중해서 바짝 혁신교육에 대한 그 오해를 푸는데 집중을 한 1년 했다면 그렇다면 국민들이 두 번째 해부터 그래 혁신학교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구나 라는 여론이 만들어질 때 그때 가서 특목고를 손댔어도 됐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 동네 외고 같은 경우도 우리 동네 외고를 갑자기 면허 취소를 했어. 허가 취소. 외교 자격을 박탈하고 그 다음에 그걸 뭐라지 자사고 중에서도 몇 개가 이 자격 상실 그걸 먼저 때려버린 거예요. 예. 그게 너무나 이슈가 돼버리면 실제로 그 고등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사실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생을 한 거야. 그 자사고나 특목고에 보내기 위해서 그 엄마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생을 해서 거길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 학교들을 없애버리겠다라고 발표가 먼저 돼버린 거야. 그러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야.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은 등 돌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지금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의 부모들 내 자식을 특목고나 자사고에 보내야 명문대학에 보낸다라고 믿고 있는 부모들은 이 조희연 교육감의 결정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거야. 실제로 지금 고등학생 숫자만 보면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이 몇 명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초등학교는 지금 실제로 다 70% 정도를 특목고 준비하라면서 또 2배를 받아. 무슨 얘기냐? 학원에서 일반 학생이 20만 원을 받는다면 특목고 갈 준비하는 반은 40만 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학원들이 수준도 안 된 애들을 특목고반으로 막 보내가지고 학원비를 더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은 내 자식을 이렇게 계속 학원을 보내다 보면 이렇게 한 6년 보내면 내 자식도 특목고 가겠지라는 기대와 꿈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
전국 학생의 50% 정도 된단 말이야.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학생의 50%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데, 조희연 교육감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그 자사고 지정 취소, 외고 자격 박탈, 이쪽으로 집중해서 발표가 나버리니까 그들이 모두 적이 돼버린 거예요. 난 그 정서가 배심원에게 반영됐다고 봐.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나는 이제 여론을 느끼는 사람인데, 내가 볼 때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소위 먹고 살만한 엄마 아빠들의 불만이 그거야. 내 자식은 적어도 오세훈 차기 대통령 확정. 여러분, 오세훈 차기 대통령 확정이라는 이 친구 때문에 우리 추억의 영상 조금 이따 하나 보고 갈게요. 예. 자, 좌우지간. 그래서 이 학부모들이 이 조희연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하기 전에 일단 부정적으로 등을 돌리게 된 거야. 나는 이거 조희연 교육감이 크게 실수했다고 봐요. 교육감의 임기가 4년 아니야? 내가 잘못 알았어요? 교육감 임기 4년 맞죠? 그러면 4년 동안에 적어도 1년은 우리가 하려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먼저 밝히고, 우리가 가려는 방향이 뭔지를 먼저 밝히고, 진보적인 교육이 왜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집중했다면 저렇게 적들이 똘똘 뭉쳐서 조희연을 치지 않았을 거라는 거야. 나는 조희연 교육감의 전술적 실패라고 봐요. 전략적 실패야, 이건. 이게 이 진보 정치 세력들의 문제가 뭐냐면, 진보 세력, 특히 이렇게 막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 이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악한 권력의 속성을 너무 몰라. 그러니까 얘네들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막 비웃어요. 왜냐면 얘네가 진짜 꼭 골 때리는 짓을 하거든. 그런데 그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냥 수준이 낮다고 막 낄낄거리고 비웃고 끝내. 그래서 지는 거야. 걔네들이 말도 안 되는, 권성동이가 왜 저렇게 설치겠어. 거기엔 두수 세수를 내다보는, 그리고 아주 조직적인 엄청난 부패 세력의 지지 지원을 받는, 정말 100년이 넘는, 1910년부터 100년이 넘는 기득권층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저지르는 행동인데, 그걸 너무 우습게 보고 간과하는 거야. 적들하고 싸움을 할 때, 여러분, 우리 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 있잖아.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패배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 진보 세력의 문제는 뭐냐? 적을 너무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지는 거야. 쟤네들이 얼마나 무서운 애들이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으로 연관되어 있는, 그들이 이제까지 투자한 돈이 얼마겠어. 그만큼 자기네들이 부어놓은 게 있는데, 다져놓은 게 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자격 박탈? 그렇게 얘기해버린다는 건 조희연 교육감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 거나 마찬가지야. 나는 그래서 이번 선거법 위반 건을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라고 봐요. 진짜 조희연 교육감이 그 선거법 위반을 해설하기보다 나는 이건 기득권층에 의한 응징이라고 봐. 네가 감히 우리가 그동안 쏟아부은 우리의 정성과 돈을 하루아침에 먼지를 만들어? 너 한번 당해봐. 난 이거라고 봐. 1심 판결의 목적은 나는 그거라고 봐요. 그래서 나는 조희연 교육감이 지금 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혁신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술적으로 잘못했다. 전략 전술적으로 나는 지금 4년 동안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실수가 있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 소위 자사고 폐지, 자사고 폐지라든가 외고 폐지라든가 그런 식의 선언을 나는 되돌려야 된다고 봐. 그거는 좀 유보를 해야 된다고 봐요. 시민 공청회 같은 걸 해서, 내가 조희연 교육감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지금 조희연 교육감이 우린 필요해.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이 지금부터 할 일은 뭐냐? 그냥 그렇게 선언하지 말고 시민 공청회를 해야 된다. 과연 이 자사고나 이 특목고 제도가 우리 사회에 합당한가에 대한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여론을 반영을 해서
이걸 순차적으로 없애나가는 게 옳은 거지. 예. 사회적 합의를 받아서 순차적으로 없애가든지 해야지 무조건 자격 박탈 이런 식의 행위는요. 한마디로 초등학생이 효도로한테 한판 붙자 한 거랑 난 똑같다고 봐. 교육감 지위를 가지고 내가 휘두를 수 있을 때 휘두르겠다? 아직 자격이 아니 자기 편이 없어. 맷집이 생긴 다음에 싸움을 걸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볼 때 조희연 교육감이 너무나 성급하게 그 부분에 신경을 썼다. 그러니 특목고 물론 나는 특목고 문제에 반대하는 사람이야. 특목고 없애야 된다고 봐. 자사고 없애야 된다고 봐요. 자사고 특목고 제도는 잘못된 제도라고 나는 봐. 일종의 고교 등급제이고 이건 국민의 평등 교육 평등권을 위배한 거기 때문에 난 없애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야. 그러나 방법적인 측면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는 방식으로 나는 전술 변화를 가져올 때가 됐다라고 난 생각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소위 혁신학교라는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의 공교육 그 파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야 된다. 소위 일반고에서 일반 고등학교들이요. 대학교 가래들만 딱 집어가지고 예, 대학교 가래들만 딱 집어서 걔네들 중심적으로 교육을 해요. 나머지 애들은 방치돼 있어. 이러한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학교 현장에서 방치돼 있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일반고 교육의 문제점, 어떻게 일반고들을 혁신학교로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는 것이 나는 우선돼야 된다고 봐요. 공교육 강화에다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런 계획을 빨리 발표해야 된다. 2심이 3개월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조희연 교육감이라면 나는 그렇게 하겠어. 지금 이 특목고 자사고 이거 뭐 자격 박탈 그 결정에 대해서 시민들의 합의를 모아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나가겠다. 성급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대신 공교육 강화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특목고보다 일반고가 더 많아. 그러면 일반고의 부모들을 내 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끌어들일 수 있는 거야. 거기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조희연 교육감이 마음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나는 조희연 교육감한테 가장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제가 뭐 주저넘은 생각이라면 죄송하지만 내가 만약에 조희연 교육감 옆에 있는 사람이라면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실제로 우리 자살하는 고등학생들을 살려야 되잖아. 그러면 자존심 따윈 난 버릴 수 있어. 난 자존심 없어. 내가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된다는 어떤 목적의식이 있다면 날 비난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아무 상관없어. 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시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정말 공교육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나는 화해하는 길이라고 봐요. 예.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 우리 이 조희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을 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 우리 조희연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뭐냐 하면 기자회견이야. 그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고승덕 후보가 해외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니 그 의혹에 대해서 고승덕 후보가 해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단정적으로 얘기한 겁니까? 아니에요. 조희연 후보가 고승덕 후보가 그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 단정적으로 표현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질문을 한 거야, 질문. 그걸로 지금 선거법 유죄 판결을 내린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봐야 될 영상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 대통령 후보 토론을 할 때 굉장히 단정적으로,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조희연 교육감의 그 발언은 뭐 때문이야? 그 당시 뉴스에 보도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죠? 먼저 언론에서 그런 의혹이 막 보도되고 있었어. 그러니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있으니 입장을 밝혀라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후보가 입장을 밝혀라라고 질문한 건데 이걸 가지고 지금 선거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렇다면 박근혜
2012년 12월 16일 그날로 돌아가면 박근혜는 그 당시 발언할 때 박근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박근혜 후보가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다른 게 없다고 나왔지만 댓글을 단 적이 없다고 나왔지만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을 해요. 질문한 것도 아니야.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는 없는 걸로 나왔지만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가 사과해야 된다. 왜 그 성폭력 범죄자들이나 하는 미행, 감금 이런 거 해놓고 인권을 침해해놓고 사과하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막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언론 보도가 박근혜가 발언하기 이전에 나왔어 없었어? 나왔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을 2012년 12월 16일 12월 15일까지를 딱 잘라갖고 봐봐. 없어. 2012년 12월 16일 오후 8시 이전에 어떤 보도도 없어. 그렇다면 맨 처음으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은 박근혜가 제일 먼저 유포했어. 박근혜는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유포하면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에게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 문재인 후보를 굉장히 모욕적으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후보를 비방한 거야. 이거 징역 1년형이에요. 징역 1년형에 처해야 되는 거야. 첫 보도가 그 토론회 끝난 밤 11시에 나왔어. 따라서 박근혜가 누구세요? 조희연 교육감이 질문을 언론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했다고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박근혜는 대통령 사임해야 돼. 대통령 자격이 없어. 당선 무효야.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하면 이거는 당선 무효형이에요. 박근혜부터 물러나야지. 안 그래? 이 유튜브에요. 정확하게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단 적이 없다고 나왔지만 이 표현 나와? 지금 유튜브에 떠돌고 있는 영상에 보면 유튜브에 떠돌고 있는 영상에 보면 그 뭐라 그러나 직원의 경우에는 지금 확인된 사실은 이거죠. 처음에 경찰 이 영상은 잘못된 게 뭐냐면 요 앞부분에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반대 토론하는 부분부터 나오잖아요. 이 전이 중요해. 자 어떤 부분이냐? 우리 방송에 그러니까 저기 누구지? 안경 낀 화원이 만들어준 안경 낀 화원이 만들어준 망치부인 영상이 있잖아요. 아니야, 이거 말고 유튜브 국정원 직원 좌익교수, 국정원 직원 좌익교수에 대한 그 영상, 그 영상이 지금 안 뜬다. 이걸로 들어가서
최근 검찰 수사 결과 좌익 교수란 섬찟한 닉네임으로 활동할 네티즌이 국정원 요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BJ인 망치 부인과 그의 가족에게 남긴 댓글이 주목받고 있다. 개hure 망치 씨 망보 씨는 청량리로 보내 죽이고 싶은 빨갱이 망보 씨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저 씨는 대한민국 자체를 증오합니다. 북괴 빨갱이 편에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작 가서 살으라면 싫답니다. 그래서 씨련이죠. 신 지랄 하네. 망치 부인이랑 한번 떠봐라. 씨놈들아. 효도로도 그년 하게 1초면 릴걸. 그래서 김용석이가 빨갱이 입니다. 망치 부인 이경선 씨와 남편 김용석 씨는 물론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딸에게까지 국정원 직원 좌익 교수는 성적인 모욕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거참 생겼네. 지 애미처럼 커서 빨갱이 될 거 아님? 운동권 애들한테 조낸 나 같은 지만 좌익 교수는 다음과 같은 댓글도 남겼다. 국정원에서 처벌 못한다고 했단께. 서울대생이 통화했단께. 법이 없어서 훈장을 못 주는 게 미안하다고 했단께. 대한민국의 위대한 사령관 박정희 장군, 육군 대장 박정희, 민족의 영원한 영도자 박정희 장군, 만세 만세 박정희 장군. 국정원은 한때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며 계속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발언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검찰의 수사 결과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는 개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제 국정원 그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그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뭐 그것도 하나 어떤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뭐 그것도 하나 어떤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하나도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예.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뭐 그것도 하나 어떤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하나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굉장히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왜 사과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왜?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증거가 1700개가 발견돼서 1970개가. 그런데 그 발견된 1970개를 김영판의 지시로 지운 거 아니야. 지우고 있는 와중에 저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후보를 비방한 거야. 그러면 박근혜만 그랬냐? 이게 후보가 직접 저렇게 허위 사실 유포했죠. 그 다음에 이 선거에서 중심적인 인물이 유세장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그거 선거법 위반이에요. 김무성이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팔았다. 그 당시 박근혜 선거 캠프가 조직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팔았다라고 대대적으로 방송하고 대대적으로 유세를 했어요. 그리고 이 대통령 기록물을 악의적으로 조작해가지고 편집 조작을 해서 그걸 유세장에서 줄줄 읽어대기까지 한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 박근혜 선거 캠프 전체의 조직적 범죄이기 때문에 그 또한 허위 사실이야.
노무현이 NLL을 팔았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캠프와 그 후보가 분명하게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한 거야. 그러면 이거는 선거 사무장도 이건 구속될 일이고 박근혜도 구속될 일이야. 징역 가야 될 일이라고. 내가 가봐서 알잖아.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하면 징역 8개월형. 내가 기가 막힌 건 나는 허위사실을 말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내 방송을 듣고 허위사실로 오해했을까봐 나한테 징역 8개월형으로 법정 구속을 시켰어. 씨발. 그러면 박근혜는 나는 더욱이 언론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도 나를 구속시켰어. 박근혜는 어떤 언론 보도도 없는데 저 따위로 얘기를 한 거야. 저거 법정 구속돼야 되는 거야. 어? 법정 구속되고 당선무효해야 되는 선거법 위반 범인이야. 근데 어디서 누구를 선거법 위반이래. 언론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후보더러 질문한 거 그걸로 유죄 판결을 내려? 이것들이 지금 장난하나. 나 구속됐었어. 내가 2012년 3월 달에 야권 예비선거 과정에서 예비선거 후보로 나온 사람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내가 A가 A의 지지자와 B 지지자가 싸웠다. 그 중에서 B의 바지가 찢어졌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원이 뭐라 그랬는 줄 알아? A가 B의 바지를 찢은 적이 없는데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라면서 내 말을 들은 시청자들이 A가 B의 바지를 찢었다라고 오해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거야. 그 한마디 때문에 나 징역 8개월 받았어. 나 그 한마디 때문에 징역 8개월 받은 거야. 내가 한 말은 녹취록에도 나오고 영상에도 나와. A 지지자와 B 지지자가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B의 바지가 찢어졌다는 내용을 내가 말을 했는데 A는 B의 바지를 찢은 적이 없는데 영향력 있는 언론인인 망치부인이 그렇게 방송을 해서 A가 B의 바지를 찢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했다고 한 죄로 징역 8개월 법정 구속. 그래놓고 3개월 뒤에 내가 했던 말이 내가 그 말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나를 고등법원에서 다시 처벌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허위사실 무죄를 받았어. 그러면 나를 3개월 동안 가둬둔 거에 대해서 정부가 배상금을 줘야 되잖아. 배상금이 아까웠나 봐. 여전히 내가 유죄래. 아니 무슨 죄로 유죄냐? 그랬더니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판한 죄. 씨발. 야 언론인이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판하면 왜 유죄야?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라며. 1심 법원에서 나더러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래. 그러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 사실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판했다고 징역 6개월. 박근혜는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후보를 비방한 죄예요. NLL을 팔았다. 그리고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 달지 않았다라는 허위사실을 가지고 문재인이란 후보를 명백히 비방했어요. 이건 최소 징역 6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져야 되는 당선 무효형에 처하는 범죄자야. 조희연한테 1년 1심에서 유죄를 판결해? 조희연한테 1심에서 유죄를 판결해? 언론에 나온 거 질문했다고? 조희연한테 그 교육감 그만두란 얘기하고 싶으면 박근혜부터 잡아 넣어. 박근혜부터 당선 무효시키고 박근혜부터 잡아 넣어. 박근혜는 무죄. 박근혜 아니면 유죄야? 박근혜 무죄. 박근혜 아닌 사람 모두 유죄야? 씨발 나라가 왜 이따위로 돌아가? 누구야 도대체? 나라를 이따위로 운영하는 거. 아 박근혜구나. 이건요. 단지 박근혜만 유죄 아니에요. 김무성도 선거법 위반이야. 김무성도 명백히 허위사실을 유세장에서 읊어댄 거야. 그거 선거법 위반이고요. 징역형에 처해져야 되고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했으니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에 처해져야 되고 그리고 10년 동안 출마하면 안 되는 거야. 박근혜 김무성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으로 잡아넣어. 그러면 조의원도 잡아넣어. 상관없어. 조의원 잘라도 상관없으니까 그래. 조의원 교육감 자르고 싶으면 박근혜 김무성 잡아넣어. 박근혜 김무성 잡아넣은 다음이면 조의원 뭐 교육감 날아가는 거 내가 인정해 줄게. 내 말이 맞아 틀려? 내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흥분하신 듯. 야, 이런 상황에서 흥분을 안 하면 그건 등신이야. 망치부인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엄지손가락. 예. 정문원, 서상기 허위사실 유포한 새끼들 전부 감옥 가야 돼. 징역 8개월씩 때려! 내 말이 맞지? 내가 지금 뭐 잘못 판단했어요? 내가 잘못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인터넷 방송으로 1000명 보고 있는 인터넷, 그 당시에 토요일 오전이라 1000명밖에 안 봤어. 1000명밖에 안 보는 인터넷 방송으로 A 지지자가 B 지지자하고 싸워가지고 그 중에 B의 바지가 찢어졌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A가 B의 바지를 찢지 않았는데 A가 B의 바지를 찢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징역 8개월이라며. 씨발. 그러면 박근혜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발표했는데 왜 징역 안 살아? 민주주의가 뭐야?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 박근혜나 망치부이나 법 앞에 평등해야지. 나는 하지도 않은 말로 징역을 감옥에 갔다 왔는데 박근혜는 멀쩡히 거짓말하고 왜 대통령해? 쟤도 감옥 가고 당선문 해야지. 그래야 법치국가지, 씨발. 제가 이래서 아파요. 예. 내가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내가 감옥 가 있을 때가 언제였냐? 2012년 11월이었어. 그해 너무 추워가지고 화장실 물이 얼어. 화장실 물을 내리는 화장실 물이 얼어. 그뿐만인 줄 알아? 방 안에 식수를 창가에 놓고 잠이 들잖아. 다음날 아침에 꽝꽝 얼어. 방 안에서 식수가 꽝꽝 얼어. 그리고 내가 애기 낳고 우리 딸 밑으로 두 아이가 계류유산이 되면서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했어. 그래서 내가 한여름에도 이 수면 양말 벗질 못해. 2겹씩 신고 다녀. 그런데 찬물에다 발 씻어야 돼. 찬물에다가 발 씻고 그 일주일에 2번 미지근한 물에 목욕할 수 있었어. 너무너무 몸이 추운데 그 추운 방 안에서 이불도 덮으면 안 돼. 그냥 맨바닥에 앉아 있어야 돼. 허리가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누우면 안 돼. 허리가 아파가지고 내가 똑바로 앉아 있을 수가 없는데 서 있거나 아니면 그냥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 많이 서 있었어. 나 그랬어. 내가 그런 건 참을 수 있었다? 내 딸이 중학교 1학년이었어. 중학교 1학년인 딸이 나 감옥에 들어가서 40일 만인가 처음으로 면회를 왔어. 처음으로 그 특별 면회지를 왔는데 애가 그동안에 너무나 잘 견디고 울지도 않고 너무 당당하고 의연하게 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얘가 나를 보더니 그 특별 면회장에서 땅바닥에 앉아서 나를 끌어안고 놓지를 않는 거야. 내가 그때 시발 조국의 민주하고 나발이고 대의고 나발이고 내 어린 딸한테 이렇게 피눈물을 쏟게 하고 내가 무슨 영화를 본다고 이 지랄을 했나.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내 어린 딸이 그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나를 끌어안고 움직이지 않고 울 때 내 심정이 어땠는 줄 알아? 자식을 안 낳아본 사람 몰라. 내가 하지도 않은 말로 감옥에 가서 물이 얼어붙는 그 방 안에서 매일매일 그 얼어붙은 화장실에 물을 녹여서 똥오줌을 싸고 얼음물을 마시고 차가운 물에 발 씻으면서도 내가 견뎠던 사람인데 딸이 땅바닥에 앉아서 우는데 돌아버리겠더라.
정말 죽어버리고 싶더라. 내가 그걸 딛고 나온 사람이야. 그런데 뭐? 언론에 나온 내용을 질문을 했다고 선거법 위반? 이 새끼들이 지금 장난하나 씨발. 언론에 전혀 나오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후보를 비방하고 온 국민을 속여가지고 대통령이 된 박근혜는 지금도 국민 혈세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어디서 누구더러 선거법 위반이래. 어? 내 평생 그거 못 잊어. 나는 평생 내 딸이 땅바닥 그 추운 겨울에 그 땅바닥에 앉아서 울었던 거 내가 못 잊어. 더 기가 막힌 게 뭔 줄 알아? 다음번에 왔을 때는 딸이 나를 끌어안지도 못하게 격리시키더라.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영상을 위에서 보고 지시가 내려왔대. 그래서 두 번째 찾아온 딸이 나를 안지도 못했어. 내가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야. 내가 맨 처음에 구속됐을 때 뭘 했는 줄 알아? 내 브레이저 벗기고 감옥에 딱 들어가면 온몸에 나체로 검사를 해. 옷을 싹 벗겨. 그래서 검사를 해. 그 다음에 가랭이 벌리고 앉으래. 자궁 속에 담배나 돈 숨겨왔을까봐. 내가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야. 어? 처음 입수한 날 나 코트랑 전부 다 동생한테 맡겨놓고 변호사들이 전부 무죄 판결 나온다 그래서 코트며 지갑이며 전화기며 동생한테 맡기고 무죄 판결 받으러 법정에 섰다가 얇은 브라우스 하나 입고 그리고 감옥으로 갔어. 양말 한 컬리밖에, 양말 신은 거밖에 없었어. 갈아 신을 양말이 없어서 거기 재소자들한테 양말 구워 신고, 갈아입을 팬티가 없어서 거기서 한 장 주는 걸로 갈아입고, 그리고 그해 12월 17일인가에 내가 12월 17일이야. 언제야? 18일이야. 서울구치소로 옮기는데 여름 옷 주더라. 그나마 겨울 죄수복은 두 겹이야. 이게 가운데 솜이 누벼져 있는. 근데 그거 저기 성동구치소 재산이라고 아사면 여름 죄수복 입고 그 추운데 수갑 2개 차고, 수갑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알아? 그걸 하나 차면 도망간다고 2개를 차더라고. 2개를 채웠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멍이 들었어. 핏줄이 터져가지고. 나 그렇게 수갑 차고 성동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옮겼다. 그 서울구치소에서 방 안에서 얼음이 어는, 식수가 어는 방에서 3개월 살다 나왔어. 하지도 않은 말로, 내가 한 적도 없는 말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니네가 나한테 그래놓고, 니네가 나한테 그래놓고 지금 뭐가 어쩌고 어째? 박근혜 잡아 넣어. 박근혜, 김무성, 권영세, 정문원, 서상기 잡아 넣어. 어디서 조희연이 유죄야? 조희연 무죄 나올 때까지 내가 매일 이 얘기 할 거야. 오늘 방송이 좀 거칠었죠? 예. 또 거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에 올랐어요. 네. 오늘 방송이 너무 좀 셌나요? 죄송합니다. 선거법 얘기가 나오면 내가 할 말이 참 많아. 그래도 내가 구속됐다 나와서 감옥에 보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의
지극한 사랑과 편지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면회왔던 남편, 그리고 그 안에서 겪은 하나님의 큰 은혜, 제가 감사한 이야기만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어떤 일을 겪은지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제가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갔다 온 거 진심으로 감사하게 여겨요. 예. 내가 그 일을 겪지 않았다면 오늘 제가 이렇게 싸울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그렇게 어이없는 일로 감옥 갔다 오지 않았으면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절절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저의 그 구치소 경험 3개월이요.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에요. 네.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경험이에요. 저는 그 경험 눈물도 커졌고, 그리고 어떤 인내심, 끈기, 그런 게 더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아, 지금 버퍼가 있습니까? 예. 지금 버퍼 있어요? 저희 방송에서는 지금 제 컴퓨터에서 버퍼 없거든요? 네. 지금 버퍼가 심해요? 두려웠나 보지. 예. 아, 지금 계속 버퍼가 있나요? 예. 아마 이게 지금, 이제 없어요. 아, 이게 방송이, 이제 녹화가 2개로, 파트 2로 넘어가는 중인가 봐요. 녹화 파일이 넘어가는 버퍼. 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 너무나 이렇게 그 시절의 경험을 가슴 아프게 이야기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 감옥 갔던 거에 감사히 여겨요. 제가 만약에 진짜 죄를 짓고 갔다면 제가 부끄러워서 방송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허위사실 유포 누명도 벗었고,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판했다고 감옥 간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방송인, 전 저의 계급이라고 생각해요.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감옥에서 3개월 동안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지극한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그 많은 인내심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접는 짓은 이제 안 하잖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방송을 접진 않잖아. 제가 감옥에서 깨달았거든요. 그 감옥으로 보내진 수천 통의 편지와, 그리고 감옥으로 보내진 그 많은 탄원서와, 그리고 그 많은 정말 우리 시청자들의 이 사랑과 관심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정말 감옥에서 나오면서 이 시청자분들한테 은혜를 갚아야지, 그리고 나왔습니다. 저 정말 그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그랬으니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당하게, 지금 아주 당당하게 저들과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니들이 나한테 징역 8개월 법정 구속을 때렸다면 박근혜, 김무성, 권영세, 서상기, 정두원, 그들 모두에게 법정 구속 징역 8개월을 때려야 하고, 박근혜는 당선 무효형에 처해져야 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한 다음에 조희연을 처벌하든가 말든가. 박근혜가 처벌받는다면 나는 조희연 처벌받는 거에 대해 반대하지 않겠다. 더 큰 죄를 저지른 자를 용서하면서 어디서 지금 제가 그때 그렇게 잡혀 들어가지 않았으면 저는 오늘 이렇게 싸우지 않았겠죠? 고맙습니다. 그때 그렇게 잡아 쳐넣어 주신, 예, 그 결정을 하신 윗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망치 부인이 맷집이 좀 커졌어요. 예. 자,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볼만하셨나요? 볼만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예. 방송이 재미없었다라면 꺼져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추천해주신 2629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후원해주신 초콜릿, 그리고 이 스티커, 그리고 별풍선으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외에서 시청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녹음 녹화해서 팟캐스트와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참세상님, 풍행국님, 그리고 여비고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이 조희연 교육감의 1심 유죄 판결에 열받아서 오늘 갑자기 시작한 방송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했다라면 죄송합니다. 예, 이 방송은 여러분들이 저의 빈틈을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해도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은 월요일 오전 11시, 예, 돌아오는 월요일 오전 11시에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 다음 주부터 잊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는 오전 11시입니다. 오전 11시에 시사수다방 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세월호의 진상이 규명되고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는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작은 꿈, 누구는 터무니없는 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정말 성공이 보장된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겁니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우리의 믿음대로 된답니다. 하지만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오전 11시에 만나는 거예요. 월요일 오전 11시, 그 다음에 화, 목, 금은 낮 2시. 잊지 말고 찾아오세요. 그리고 즐겨찾기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방송 틀어드릴게요. 추천, 본방으로 와. 이거 누구냐고 막 텔레그램으로 물어보더라. 나야, 나.